불친절한 AS 뉴스공장 추석 특집 참여해주신 분들에게 다양한 상품을 드립니다. 20년 전통 식품명가 주식회사 사홍원에서 온라인 상품권, 메디컬 에스테틱 전문 DMCK에서 아크 앰플 키트, 매트 명가 파크론에서 IoT 스마트홈 온수매트, 두고두고 보고 싶은 책 길벗 어린이에서 그림 도서 세트, 이태리 명품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증정권 드리는데 전화하셔봐야 소용없습니다. 네. 상품 받으실 분들은 저희가 거꾸로 연락을 드립니다. 예. 자, 그리고 요 방송 끝나고, 예, 뉴스공장 끝나고 송정혜의 좋은 아침들 추석 특집편에 특별 게스트가 출연한다는 사실을 제가 사전에 폭로하는 바입니다. 이 사실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어요. 누가 출연하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로 인터뷰를 하겠다고. 예, 여기는 안 나오시고 거기를 나가셔가지고 아마 거기서 이제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어떤 코너에 나오는지는 뭐 거기 좋은 사람입니다 코너인가요? 뭐 어디 나올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디에 나오시든 이제 대통령으로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사전에 물타기용 문재인 대통령이 저희 방송과 후보 시절에 했던 잠시 후에는 친근하고 근엄하고 이런 모습으로 나오실 텐데 이런 모습을 기억해달라고. 안녕하세요. 준비했습니다. 라디오는 TBS, 시사는 뉴스공장 김어준 짱. 예, 이러셨던 분이 였다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유용준 교수님에 대한 문자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네, 소개해드리면 협찬 읽어주는 남자로 아주 잘 어울렸다는 문자가 왔고요. 그리고 방송이 너무 재밌어요. 역시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이 문자가 방송하기 전에 왔어요. 사모님이 아니겠는가? 방송을 8시 6분에 했는데 8시 3분에 예, 문자가 왔습니다. 심지어는 선생님의 서울 이야기 혼자 듣기 아까워서 잠자는 남편 깨워서 같이 듣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7시 49분에. 예. 오늘 많이 왔습니다. 유용준 교수님 관련해서. 자, 이런 문자가 왜 이렇게 많냐 했더니 거기 되면 선물을 주겠다고 하는 얄팍한 이벤트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문자가 이렇게 많이 왔군요. 네. 자, 이런 분들은 다 선물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여러모로 엉망진창으로 진행되고 있는 특집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또 막 헷갈리고 순서도 헷갈리고 엉망진창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아주 기분이 좋아요. 추석 특집이니까. 네. 자, 이제 읽어주십시오. 네, 이제 추석 특집인데 저한테 이제 이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추석 교통 특집 방송 명절 특근은 국가건강검진 꼭 받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민의 원스톱 금융파트너 1397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도착은 빠르게 가는 길은 편하게 유플러스 원내비 고향 가는 길 안전운전이 최고의 보험입니다. 더 K 손해보험 에듀카 귀성길 피곤할 땐 든든한 비락 식혜로 재충전 비락 식혜 국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행복 에너지 한국전력에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고생하셨고요. 네. 이제 끝낼까요? 거의 끝날 시간 됐네요. 네. 한참 하고 났더니 읽는데 1분 걸리고 9분 남았습니다. 이제 9분으로 우리가 국제정세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어디로 갈까요?
갈 곳이 많아요. 9분 동안 뭘 할 수 있을까요? 9분 동안 우리나라 하죠 그냥 우리나라. 우리나라 이야기요? 네, 우리나라 이게 북한 관련 네. 대북 뉴스도 많으니까. 뭐 시작할 때 그 우리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뭐 지금 틸러슨 장관이 중국에도 또 가서 이제 이야기하고 그런 상황에서 국무부하고 백악관하고 조율을 하고 간 건지 아니면 공장장님 얘기처럼 일부러 그러는 건지. 저는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자신 참모들과 대화가 없다. 아니 미국 언론들도 그렇게 많이 얘기했고요. 네. 이게 갈린다. 이게 근데 이렇게까지 몇 달 동안 반복될 수가 있겠는가. 해도 너무하니까. 해도 너무하니까. 이건 짜고 하는 건 아닌가 이런 네. 충분히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네. 그래서 저도 과연 그 미국의 특히 저는 그 오늘 작심하고 좀 공화당 얘기를 좀 해볼까 싶은데요. 공화당 얘기. 네, 공화당이 정권을 잡을 때마다 그러니까 백악관을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의회를 장악할 때마다 한 어깃장을 놓는 이 모습들이 그러니까 한두 번이면은 뭐 당시의 그 어떤 전략상 혹은 뭐 정세상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근 20여 년 동안 이 공화당의 이게 그 대북 정책을 보면은 도대체 이게 우리나라의 동맹국이라고 할 수가 있나 싶은 생각들이 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수 정권이 잡으면 저쪽이 상대적으로 좀 진보적인 정권이 들어서고 이게 엇박자가 네. 계속 몇십 년째 이어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참 그 어떻게 보면 구군이 안 따라주는 그런 결과라고 할 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비슷한 뭐 우리 한 근 20년 그러니까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기억을 아마도 그 좀 가물가물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몇 가지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공화당이 대북 정책을 어떻게 망쳐왔는가. 네. 네. 기억을 많이들 하실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80년대 말, 1980년대 말, 90년대 초 그때가 어땠냐면은 이제 유럽의 동구권이 무너지고 소련이 무너지고 그럴 당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차우세스쿠가 처형되고 이런 거를 북한이 보면서 큰일 났다 싶은 거죠. 그러면서 9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92년도 1월에 북한의 김용순이 미국의 국무차관 켈트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남한의 미군 주군을 인정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인정해 줄 테니까 대신에 북미 수교를 하자 제안을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제안을 하죠. 근데 미국이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누구를 떠오르겠습니까? 차우세스쿠를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안 되겠다. 우리는 핵밖에 살 길이 없다라고 그때부터 핵 개발을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93년 2월에 NPT 탈퇴를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제 물론 북핵은 우리 입장에서는 절대 인정할 수 없는데 네.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이제 구체적인 평가도 이미 많이 있고요. 근데 네. 이제 그 출발을 그 북미 관계에서 되돌아보면 네. 최초의 소위 평화협정을 맺고 지금은 전쟁 끝난 지가 지금 거의 70년 가까이 되는데 네. 평화협정을 전쟁 끝나고 70년 가까이 맺지 않은 전쟁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 북한이 평화협정을 맺자라고 하는 게 비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네, 그럼요. 미국이 그거를 못 맺겠다고 하는 게 비정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비정상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한두 번이면은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그러니까는 이제 미국이 타격을 하겠다, 영변 타격한다 계획이 네네. 나오지 않았습니까? 94년도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바로 직후에 제네바 합의가 나오죠. 예. 하지만 바로 94년 제네바 합의 직후에 미국의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를 하고 공화당이 다시 들어섭니다. 그러면서 공화당이 다시 백지화 시키게 되죠. 네, 부시가 들어선 거죠. 예. 네. 그러면서 근데 그 이후에 다시 또 여러 차례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2005년도 같은 경우죠. 2005년도에 제4차 육자 회담을 통해 가지고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파괴하겠다, NPT 복귀하겠다 이야기를 네. 합니다. 근데 그때가 정말 아까워요. 그때가. 그렇죠. 근데 그게 2006년에 미국의 상원이 또 북한과의 어떤 그 비확산법 통과하라 해가지고 독자적으로 다시 제재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더 이상 국제적인 경험도 있었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란코프 교수 한번 나와서 얘기하시던데 리비아 카다피 얘기도 했었죠. 네. 그때 당시에 미국이 뭐라고 했냐면은 리비아를 봐라. 네. 그것서 너희들이 교훈을 얻어라. 근데 거꾸로 교훈을 얻잖아요. 예. 왜냐하면 리비아하고
리비아가 핵개발 포기하고 미국의 프로그램 쭉 따라갔는데 어느 순간 덮쳐가지고 그렇죠. 사실은. 핵을 포기한 결과가 그렇게 났잖아요. 네, 덮쳐가지고 리비아를 제거했죠. 작년에도 똑같이 작년 초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미국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란을 봐라. 네. 이란처럼 하면 너희들도 이제 그 국제사회에 나오고 우리 다 같이 살 수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작년 트럼프가 뒤집었지 1월에 않습니까 지금. 또 뒤집잖아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이런 걸 들으면서 결국 핵 포기가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걸 지금 두 번씩이나 지금 양치기 소년도 아니고 네. 이런 와중에 지금 이렇게 나오면은 결국 우리가 지금 북한하고 적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북한이 하는 말을 믿을 수 없고 또 북한도 약속을 많이 어긴 건 사실이고 물론이죠. 실제. 네. 그리고 북한이 억지를 부리는 것도 사실이긴 하나 네. 네. 그 북한이 그렇게 나오게 만드는 큰 역할을 미국이 동시에 또 했다는 것도 지적해 둬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북한이 적대국이고 우리가 이제 아직은 휴전 중이고 전쟁 중에 있죠. 그런데 그런 중에서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한다면 동맹국으로서 믿게 해줘야 되는데 도대체 신뢰가 가지 않는 이런 행동들이 자꾸 반복이 되니까 지금에 와가지고도 트럼프 정권이 또 예를 들어서 국제사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란의 경우도 또 다시 백지화 시키려고 하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 어떤 신뢰를 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지금 외신들은 어떤 보도를 하고 있냐면은 지금 미국에서 북한 특수가 지금 그래서 이제 방위 산업체들이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그렇죠.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저 국방 예산 늘리고 지금 이게 이제 그래서 한편으로는 물론 당연히 이제 김정은 체제와 트럼프 체제의 이제 말싸움 국면으로 자기들 캐릭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으나 이게 군산 복합체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키우는 면이 있지 않냐 이렇게도 말하면 저는 증거는 없지만 충분히 그렇게 있을 네. 수 있다고 보고요. 주가도 올라가고 무기도 네. 많이 팔 테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그 사실상 이건 또 영국 언론이 보도를 했어요. 그대로 북한이 일본 상공을 넘어가는 핵을 미사일을 발사를 할 때 과연 아베 총리가 실망을 했겠느냐 반대라는 거죠. 좋아했죠 당연히. 예.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 얘기도 있어요. 그 얘기 생각나니까. 네. 이란 핵 협상을 핵 합의를 미국이 다시 뒤집는 이유가 뭐냐라고 분석할 때 저 이제 사우디 무기 많이 팔게 생겼다 이제. 그러니까요. 이 네. 얘기 하거든요. 예.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미국과 일본의 동맹 관계 그거는 분명히 확실해 보입니다. 하지만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나라하고 이해관계가 같다고 볼 수만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미국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 미국하고 북한하고 전면전을 할 가능성은 제로죠. 없지만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어떤 그 돌발 상황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면 미국이 피해갈 리가 없죠. 그런 피해는 우리 남쪽에서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미국하고 우리하고 궁극적으로 같이 갈 수는 없는 거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맹목적인 미국과의 동맹이니까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거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북한 관련 뉴스를 전할 때는 미국의 언론을 주로 거론하지 않습니까? 네. 미국의 언론들이 특히 트럼프 트위터 막 생중계하고 그러는데 완전 생중계 우리나라 포탈이 아니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가 외교 정책이 아니에요. 자다가 일어나서 휴대폰에다 쓰는 몇 줄. 새벽에 방 안에서 쓰는 그 몇 줄을 몇 줄 갖다가 멘트에 단상에 불과한 것을 막 미국 전체 설사 미국의 이제 정교한 정책이 정해지더라도 미국 정책만을 명절날 나오시다 고생하셨고요. 제 협찬 멘트 하나 있네요. 생활 속 불합리한 차별 법제처에 신고하세요. 차별 법령신고센터에서 류총장 함께 해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